늙어서 기댈 곳이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자식, 배우자, 친구, 국가, 종교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자식도 결국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내가 짐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거리를 둡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도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국가요? 겨우 몇만 원짜리 기초연금이 당신의 마지막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병이 됩니다. 병은 돈을 빨아들이고 돈이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수십만 명의 노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도 이 한 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단 하나의 공간. 당신이 늙어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이곳.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 당신이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최종 피난처. 그곳이 어딘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외로움입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70대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이 노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 때부터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아플 때 병원 함께 가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 그게 바로 노후의 진짜 공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로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할 때는 동료가 있고 동네에 이웃이 있고 교회나 절에 다니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몸이 약해지고 연락이 줄어들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대는 이미 늦습니다. 마음 열고 관계를 시작하기엔 체력도 에너지마저 부족해집니다.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TV만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고요 속에 갇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삶을 피하려면 단 하나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만드셔야 합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병원같이 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노년의 인간관계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삶을 지켜줄 진짜 공동체. 그것은 당신이 평소에 쌓아온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인맥을 넓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 진짜 내 편이 될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부터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했을 때 힘내세요라고 말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앞까지 찾아와서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려울 때 만든 관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해졌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진짜 사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켜줄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 갈 때 휠체어 밀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은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집이 커도 그 안에서 혼자 숨 쉬고 있다면 그건 감옥일 뿐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삶은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막 같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무너져갑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직접 만든 울타리.
그 울타리가 튼튼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울타리가 없다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외롭고 불안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울타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세월에 떠밀려 갈 것인가? 늙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는 단순히 친하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친해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수십 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지의 기술을 모릅니다. 노후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고 모임에 나간다고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챙김을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뭔가 줄 수 있어야 상대도 줄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험, 지혜, 배려, 진심, 시간, 공감력. 이런 비물질적 자산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무기입니다. 반대로 노년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대접받아야 한다. 이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경험이 많다는 건 훌륭한 무기지만 그걸 휘두르면 오히려 적을 만들게 됩니다. 후배들, 젊은 친구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센 사람, 이야기를 독점하는 사람, 꼰대처럼 굴며 충고만 하는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대신 많이 들어주세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입니다. 이건 작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령 오랜만에 친구에게 형 요즘 잘 지내? 아니면 동네 지인에게 어제 이야기 고마웠어요. 이런 짧은 문장이 관계를 잇는 끈이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필요할 때 이 작은 연결이 당신을 지켜줄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무조건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받으려고 합니다. 챙김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를 망칩니다. 늙어서도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주세요. 전화도 먼저 하고 안부도 먼저 묻고 밥도 먼저 사고 초대도 먼저 하세요. 상대가 먼저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게 관계의 기본이고 그 기본을 지킨 사람만이 외롭지 않은 노후를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듣기, 작은 연락, 내가 먼저. 이 세 가지만 습관화하면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노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왜 내가 연락해야 하지? 그냥 나를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결국 혼자 남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면 관계가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을수록 사람은 점점 게을러지고 고립되고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일정한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봉사든 운동 모임이든 작은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할 거리도 생깁니다. 목적 없는 하루는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결국 대화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생활비를 기대하고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그 자식의 태도에 달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식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돌려주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라는 분리된 태도입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서운해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자식도 더 잘 따르게 됩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이곳입니다. 당신이 미리 쌓아 올린 관계와 신뢰와 마음의 집입니다. 그 집이 없다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집이 있다면 아무리 몸이 약해져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당신 노후의 안전을 지켜줄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4세 박영순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외롭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었고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다닌 교회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비 부담에 지쳐있던 어느 날 자녀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도, 교회도, 남편도 결국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병원에서 혼자 돌아오는 길, 눈앞에 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느낌에 숨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평생 정성 들여 키운 자녀조차도 이제는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역시 서로의 병원비와 건강 이야기만 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날 박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박 씨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줌마 3명이 아침 운동 끝나고 함께 시장을 가자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박 씨에게 김치를 담가주었고 박 씨는 손편지를 써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그들 사이에서 영순 언니라고 불립니다. 그저 매일 나와 걷고 이야기하고 웃고 나누는 일상이 쌓이면서 누구보다도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자식은 내 노후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내 노후는 내가 매일 만든 작은 습관의 결과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노후는 큰 변화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8세 남성 김태우 씨는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집도 차도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외롭지 않아. 친구들 많고 돈도 있고 걱정 없지. 하지만 그 자신감은 2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졌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김 씨는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연락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술자리 친구였고 건강이 안 좋아 술을 끊으니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족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어느 날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나 우울증인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생각은 무너지고 감정은 망가지고 몸까지 망가집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만나세요. 이후 김 씨는 지역 복지센터를 등록하고 작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눈치가 많아져서 모임에
나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김 씨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건 퇴직하고도 여전히 관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노후는 돈보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돈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돈이 부족해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같이 가줍니다. 사람이 있으면 반찬 나눠 먹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아플 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돈보다 훨씬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관계에 시간을 쓰십시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공원 한 바퀴, 작은 나눔.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공동체가 됩니다. 무조건 크고 화려한 관계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노후는 버텨집니다. 그게 없다면 그 어떤 연금도, 보험도, 집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댈 수 있는 이곳을 미리 만드는 것. 그 이곳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만든 작은 정성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한마디가 내일의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분명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가움. 둘째, 어색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싸울 때 어색함이 반가움을 이기면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함이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의 핵심은 그 어색함이 커지기 전에 작은 연결 고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한번 만나야지, 밥 한번 먹자, 언젠가 보자고 말하면서 정작 그 작은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결국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워지고 혼자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후관계 유지 실전 루틴 3회 1회 7법칙. 이 법칙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관계 유지의 리듬을 노후 생활에 맞춰 재정립한 방식입니다. 지금 이걸 따라하시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끈끈해지고 단단해집니다. 3일에 한 번 가벼운 터치, 카카오톡 메시지, 짧은 음성 메시지, 뉴스링크 공유, 유튜브 영상 추천, 사진 한 장 등 가볍게 부담 없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것. 이건 그냥 난 너를 잊지 않았어라는 존재 확인입니다. 상대방도 무겁게 느끼지 않으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화나 만남, 직접 전화하거나 영상통화 또는 산책 겸 잠깐 얼굴 보는 것. 그게 10분이든 3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음성과 감정이 오가는 교류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관계는 3개월 안에 흐릿해집니다. 만남이 어렵다면 통화라도 하세요. 통화가 어렵다면 진심이 담긴 음성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실주에 한 번 함께하는 시간,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식사, 소풍, 행사 참여, 혹은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관계는 디지털에 갇히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같이 걷고 함께 뭔가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 관계는 정서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자,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바쁜데 혹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되묻습니다. 당신은 혼자 늙고 싶은가요? 사람은 무조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고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3회, 1회, 7법칙을 실천하면 1년 안에 주변에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당신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게 바로 기댈 곳입니다. 관계는 운이나 성격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우 전략적이고 꾸준한 실천의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세요. 일단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연락하지 않은 그리운 친구 한 명. 오늘, 지금 그 사람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그 한 문장이 당신 노후를 바꿀 첫 삽입니다. 첫째, 공통 루틴을 공유하세요. 아무리 친해도 자주 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러니 아예 함께하는 일정을 정해두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엔 같이 산책, 격주 금요일 오전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고 커피 한 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점심 약속.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이 쌓여야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루틴 속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세요. 팀이라는 말은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은 모임 날짜를 잡고, 한 명은 간단한 간식을 챙기고, 한 명은 돌아가면서 책이나 뉴스 같은 이야기거리를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사람들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가 생깁니다. 셋째, 솔직한 감정을 나누세요. 이게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너무 괜찮은 척, 강한 척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내가 아플 때 약하다고 말할 수 있고, 기분이 울적할 때 나 요즘 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가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으로 털어놓기만 하는 건 또 하나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너 요즘 어때? 속상한 일 없었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관계를 열고 깊게 만듭니다. 넷째, 경제적 거리 유지하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작은 돈 거래로 시작된 갈등이 오랜 우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받는 것도 되도록 하지 마세요. 서로 부담 없는 수준의 선물이나 식사 나눔은 좋지만 그 이상은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되 금전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처음부터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생기면 바로 풀 것. 갈등은 무조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묵히면 서운함이 관계 단절로 번집니다. 서운함은 당일에 풀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못 풀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건 노력이고 기술이며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만이 10년, 20년 이어지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